네, 안녕하세요. 동동영입니다. 자, 오늘 주식시장 보니까요. 역시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문에 mRNA라든지 혹은 진단키트 이쪽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정말 찔끔찔끔 오르다가 오늘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낙연주들이 이번에 이제 뉴스 나오면서 다시 이제 좀 부각되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우리 기술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고요. 이재명 관련주, 정책주로는 공공주택,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우주항공인데요. 자, 오늘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단식으로 항상 움직이는데 항상 이 단봉의 캔들로 움직이니까 정말 답답하죠. 이때 거래가 4,500억, 4,300억이 터지면서 무지막지하게 한번 강하게 거래가 동반됐거든요. 그 뒤로 거의 다 죽어 있지만 이 에너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죠. 자, 이런 추세로 한번 올리고 난 뒤에 자, 이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고점을 채우고 이 강한 매물대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. 보시면 분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고 횡보 다시 올리고 위에 한번 치고 다시 눌러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좀 더 가파르게 이제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점점 변동성은 점점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또 그 세트랙 아이도 나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. 이 종목이 굉장히 좀 제일 약한 그 막내였거든요. AP 위성이랑 비추로테크 혹은 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애들한테 항상 뒤쳐졌어요. 근데 거래가 무지 터졌거든요. 멀리서 봐도 네, 이 강하게 급등시키면서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는데 일단 시세는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락의 추세 끝내고 난 뒤에 가격의 그런 매물대를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해내는 흐름이 나옵니다. 네, 이 자리죠. 살짝 정확하게 맞춰서 뭐 굳이 한다면은 딱 이 자리입니다. 네. 이거를 언제 돌파할까 했는데 돌파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센트렉 아이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간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지지와 저항에 대한 자리가 1차적으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고요. 그 다음으로 이 전 고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열어두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은가. 여기 강한 매물대죠. 흰색 박스가 보이시죠? 이렇게 길게. 그리고 또 오늘 또 괜찮았던 게 AP 위성이 드디어 좀 의미 있는 강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제 보여집니다. AP 위성 또한 이 자리가 이제 강한 매물대인데 자 치고 누르고 계속 이렇게 이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. 네. 추세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고 올릴 때 이 자리 또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중요한 자리였습니다. 네. 이 자리도 올리고 난 뒤에 계속 이 박스를 그리고 또 올리고 또 박스를 그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여기를 지금 돌파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뉴스가 있어요.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지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. 자, 저는 이렇게 깜빡 지나고 넘어갈 뻔했는데 제노코도 이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. 자, 보통 이제 신규주들은 고점 대비 반타작 그 가격대 반 정도가 빠지고 난 뒤에는 한번 이제 그때부터는 강하게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4분할 정도를 좀 해봅니다. 일반적으로 한 4분할 정도 이렇게 해보는데 대략 뭐 요렇게 한번 봐요. 그러니까 중간 값이에요. 그리고 이 밑에서 자, 이 값입니다. 그래서 지금 4분의 1 중간 4분의 1인데 여기를 올려내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그 이 자리까지 얼마죠? 대략 58,500원 해서 6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게다가 이제 우주항공이 이제 오늘 좀 시세를 받으면서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추세는 살아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올라갈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 국제 유가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유주는 좀 쉬고 있어요. 저는 이제 SH 에너지 화학을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앙 에너비스 뭐 그 그리고 메이저 수급으로 봤을 때는 S 오일이죠.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은 자 올리고 이 박스 치고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선을 그었는데 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여기 1층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2층
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3층 이렇게 한번 저는 봐요. 그래서 밑으로 한번 꽉 눌렀다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, 제가 여기 이렇게 누른 이유는, 이렇게 선을 그은 이유는 여기까지 한번 눌러서 전 저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게 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준다라는 거. 물론 여기서 곧바로 올릴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이만큼 누워준다면은 좀 이렇게 이 자리를 깨고 떨어진다면 땡큐 하면서 좀 잡을 수 있겠죠. 이때 거래도 2,300억, 2,500억이 터졌어요. 이거 어디 도망간 거 아니죠? 네, 이건 제가 선을 그은 거고요. 네, 다만 많이 눌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제가 이제 늘 보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 좀 쉽진 않아요. 21선 따라 쭉 가다가 이게 벌써 1차 파동, 2차 파동, 3차 파동, 4차 파동 못 만들고 이제 흐르고 있거든요.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이 강한 매물대를 박스를 치면서 살려주면서 올려내느냐, 혹은 여기를 깨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추세가 조금 꺾이면서 우리 아까 봤던 그 뭐 캔코아라든지 혹은 그 세트레가이, AP 위성 이런 애들처럼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이 종목도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네,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면, 어떤 특정한 첫 번째 바닥, 두 번째 바닥 지지를 못하면 저항이 되기 마련이죠. 네, 여기서 또 계속 저항이 되면서 이런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메타버스 봐야 되죠. 오늘 메타버스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강하게 치솟고 있습니다. 게다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, 그동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요. 그 예를 들어서 비쌤전자도 사실은 메타버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거의 못 했었는데, 메타버스로 해서 강한 거래가 슈팅 나오면서 또다시 또 레벨업을 시키면서 한 번 더 올려내죠. 자, 여기서 한번 박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서 하다가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.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자리에서는 또 짧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잘만 잡으면 또 수익이 굉장히 크게 짧게 나기 때문에, 지금 현재 여기서 21선에서 반등이 나왔다,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 일단 21선 정도에서 얘가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반등을 해주느냐, 네,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서 전 고점이 이런 자리까지 한 10% 정도 구간인데, 이거를 이제 허락을 해주느냐,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, 여기까지만 해도 강한 그 저항이었거든요. 오랜 세월 동안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다 뚫어 올려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 보통 이런 느낌이죠. 1차 파동, 2차 파동, 보통 2차 파동이니까 여기를 뭐 이렇게 터치하고 다시 무너지더라도 일단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, 두 번째로 얘가 더 강하게 가겠다는 거는 이제 3차 파동도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근데 3차 파동을 만든다라는 그런 그 생각으로 여기를 찍고 난 뒤 다시 이렇게 이 자리, 이 박스가 하단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단기적으로는 좀 뭐죠, 이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. 그건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고점까지 이런 박스 구간을 좀 매매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대표적으로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, 우리가 보는 선익 시스템인데, 자, 선익 시스템이 사실은 매매하기가 이때가 좋았죠. 저도 이때 매매했었거든요. 뭐 캔코아나 이런 느낌이에요. 이때도 보시면 이 바닥권, 자, 지지가 되는 거 밑에서 저항이 되고 다시 여기가 깨지니까 저항이 되고, 이 자리를 탁 깨고 난 뒤에는 쭉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지금 단봉의 캔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저는 별로 이런 자리를 선호하진 않습니다.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자리를 만들어서 분봉상 탁 튀는 자리가 나오면 매매는 반드시 또 해야 되겠죠. 네. 오히려 이전에 이런 자리 고점 막 두드리다가 저점도 막 두드리는 박스를 밑으로 깨지고 난 뒤에 지지와 저항이 이런 되었던 자리를, 네,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. 근데 또 이런 자리는 또 한번 돌파했는 듯한 그런 생각으로 여기 또 잡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,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근데 또 다시 또 많이 눌렀다가 또 갑니다. 그만큼 이제 잡기는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. 네, 이런 자리에서, 네,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매할 수 있죠.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도 이런 고점 그리고 저점이 어느 정도 좀 이전 고점이 지금 저점을 잡아주고 있고요. 이 자리 계속해서 지금 하락의 추세선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. 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,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자 이렇게 이런 그 이전 고점을
두드리면서 딱 돌파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또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줘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고요. 일봉상 보면서 매매하는 거는 참 쉽진 않습니다. 이런 단봉의 이런 짧은 이런 박스 구간은요. 자, 그리고 의미 있는 주가 흐름 자이언트 스텝입니다. 자이언트 스텝은 좀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한번 강하게 찍고 자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올리니까 전 고점을 지금 터치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이제 돌파를 하느냐 혹은 눌리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을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매매하지 않죠.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이슈는 살아 있어요. 올라갈 것 같지만 만약에 얘가 돌파하지 못하고 훅 한번 눌리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 자리까지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. 이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하나 이게 또 여기서 또 깨지면 또 한 번 더 시간을 또 끌었다가 한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러면 저라면은 밑으로 아예 이 자리를 좀 깨주기를 바라겠죠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많이 지지해줬던 자리까지 5만원 이하에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또 다시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야 되겠죠, 당연히. 이슈는 계속 있으니까요. 자, 한빛소프트도 보면은 똑같아요. 전 고점을 계속 두드리면서 지금은 조금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자리죠. 오히려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1차적으로 여기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 구간인데 저라면은 당연히 또 이 자리를 또 맴돌다가 한번 이만큼 눌러지면 그때는 또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되겠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원 바닥, 투 바닥 계속 두드리면서 원 천장, 투 천장, 쓰리 천장, 포 천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좋은데 과연 이제 그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알체라라는 종목도 보입니다. 제가 알체라 이야기할 때 자, 고점 일단 여기 이제 형성이 되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3분할로 한번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. 밑으로 떨어졌다가 더블 바닥 만들어서 고점인데 이전의 고점이에요. 다시 또 눌러서 또 이 박스를 그리면서 올려내면 이전의 고점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X 그리고 이 구간을 매매하자 동그라미 쳤고요. 이때 돌파했을 때 한번 종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. 계속 이제 이 박스를 그리죠. 전고점 여기를 터치하고 다시 돌파하면서 39,000원 지금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. 과연 이제 이 종목이 강하게 이제 세차게 올리면서 45,000원을 터치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분위기는 21선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삼각의 수렴, 이런 확장형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가고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. 여기 또 한번 눌렀다가 21선과 만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3천장 만들면서 탁 올라가는 뭐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자주 이렇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항상 그렇게 간다라고만 이렇게 볼 수는 없죠. 그렇지만 이제 21선 반등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세는 좀 만들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지켜봅니다. 다만 이제 안 된다는 거는 이 자리죠. 34,000원 정도가 훼손되면은 좀 다시 한번 좀 물러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그 펄어비스가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펄어비스 한번 볼까요? 자, 펄어비스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뭔가가 이제 좀 그 숨통을 좀 트이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M게임은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. 게임주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, 여기 따라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. 지금 보면 한 11선 정도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니까, 저라면은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 최대한 낮게 흘러지고, 그리고 11선에 올라갈 때까지 조금 더 이렇게 좀 놀아주는 이런 흐름들을 좀 한번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동반되는데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. 그리고 오늘 또 주연테크도 강하게 올랐고 텍스트 뭐 이런 애도 많이 올랐는데 어차피 순환매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오니까 눌림 구간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. 아진엑스도 이때도
메타버스 때문에 강하게 이제 급등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자, 드래곤플라이를 보니까 좋은 자리예요.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박스를 많이 그리면서 자, 여기 박스를 그리다가 한번 툭 깨졌단 말이에요. 툭 깨지면 여기는 강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는 자리예요.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 계속 두드리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 여기는 굉장히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자리일수록 우리가 매매하긴 좋고 굳이 이제 좀 정한다면은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3,000원까지 1차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이고요. 그 다음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. 다만 이제 올려내야 되겠죠.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긴 합니다. 자, 이번에 메타버스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좀 슈팅이 살짝 나왔어요. 한 13% 나왔는데 시가내로도 플러스 4%입니다. 근데 의미 있는 그 가격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 전 고점스러운 자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9,700원 정도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어요. 1년, 2년, 거의 뭐 3년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좀 해가 좀 뜰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은 위로는 강하게 열려 있습니다. 물론 여기 이제 두드렸던 많은 이런 자리들이 11,700원 정도는 있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. 근데 지금은 5일선과도 굉장히 좀 이격도가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따라잡는 것보다는 자, 눌려지는 자리를 또 공략하는 게 맞겠죠. 갑자기 탁 튀어온 자리 더 한 번 더 튈 수 있지만 그래도 거래 강하게 터지면서 굉장히 그 급등한 자리에서는 잡는 것보다 기다림을 좀 줘야 되겠죠.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렀다가 또 이렇게 두드리면서 몇 번 두드리다가 올려내면 그때는 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자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봅니다. 자, 시장은 아시다시피 순환매가 강하고 그리고 뭐 다행히 지금 얘는 양봉으로 가득 찼지만 오르다가도 윗꼬리 주면서 쭉 흘러내리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, 오늘.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꼭 그 따라잡는 매매보다 눌림을 줄 때 이 종목이 갈 만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슈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눌림들을 잘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매매할 때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의 그 관심 테마군들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동동이 형이었습니다.